어느 날 문득 현관문 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분명 같은 길인데 횡단보도 초록불이 유난히 짧게 느껴지고 뒤에서 걸어오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터주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건 세월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이 소리 없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빠지는 건 단순히 기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심리적 감옥에 갇히는 일이죠.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는 그 무거운 마음,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죽기 직전까지 저축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밥상 위 이것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텅 비어버린 여러분의 종아리와 자신감을 제가 다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계란, 두부보다 훨씬 강력한 비책 지금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딱 한 번만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하는 나는 반드시 건강해지겠다는 엄숙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 분들이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걷는 그날까지 저의 진심이 담긴 처방전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그 약속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단순히 근육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라고 겁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는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서 세계 여행은 무슨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어르신 중에는 지금도 배낭 하나 메고 유럽의 돌길을 누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의 차이는 딱 하나, 바로 허벅지 두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식단을 실천해서 근육을 저축하신다면 이건 단순히 안 아픈 것 이상의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줄 겁니다. 첫째, 100세에도 비행기 계단을 가뿐히 오를 수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 가서 남들 눈치 보며 버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에펠탑 앞에서도 알프스 산맥 아래에서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두 발로 서서 사진을 찍게 되실 겁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주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병수발 걱정 없이 오히려 손주들 손잡고 놀이공원을 누비는 활기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족 모두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셋째,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즐거움입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당뇨나 고혈압 걱정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벌벌 떨며 드셨던 날들은 끝납니다. 탄탄한 근육이 여러분의 혈당을 알아서 소모해 주니 여행지에서의 맛있는 음식들도 즐겁게 탐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세 시대의 세계 일주는 돈이 아니라 근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에 붙는 근육 100g은 나중에 그 어떤 1등석 티켓보다 값진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계란과 두부만으로는 부족할까요? 그건 바로 흡수율의 차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매일 아침 계란 2알 먹고 점심엔 두부 부쳐 먹는데 왜 근육은 자꾸 빠지죠? 라고 묻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저는 그분들의 식단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나이에 맞는 단백질의 질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대의 단백질과 60대의 단백질은 달라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 먹는다는 말이 있죠.
그때는 뭘 먹어도 몸이 알아서 근육으로 착착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를 분해하고 근육세포로 전달하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동화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시니어의 몸은 근육을 만드는 스위치를 잘 켜지 못합니다. 이때 계란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연성 단백질만 고집하면 근육을 만드는데 필요한 결정적 한 방이 부족하게 됩니다. 계란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근육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아미노산인 류신의 함량이 시니어의 근감소를 막기에는 2%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부는 속이 편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단백질이죠.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불균형하고 체내 흡수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100g을 먹어 얻는 단백질 효율을 두부로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많은 두부를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류신 아미노산은 동물성 단백질에 훨씬 풍부합니다. 계란과 두부만으로 식단을 채우는 것은 마치 건물 뼈대를 세우는데 시멘트만 있고 철근이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반드시 철근 역할을 하는 고효율 단백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도 속이 더부룩해서 못 먹겠다는 말씀을 100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소화가 안 된다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으면 우리 위장은 더 게을러지고 근육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오늘 제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무작정 고기를 많이 드세요가 아닙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은 계란의 몇 배에 달하는 영리한 단백질로 식단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소화할 수 있는 최상의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100세까지 튼튼한 다리를 유지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꼭 담아야 할 3가지 보물을 소개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동네 마트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지만 그 효능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바로 황태입니다. 여러분, 명태가 황태가 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수분이 빠지고 응축되면서 전체 성분의 무려 80%가 단백질로 변합니다. 닭가슴살보다 단백질 밀도가 높습니다. 황태는 메티오닌과 리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해독을 돕고 기력을 보강합니다. 특히 황태는 이미 건조 과정에서 단백질이 미세하게 분해되어 있어 위장이 약한 분들도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황태를 국물만 내서 드시지 마세요. 황태채를 잘게 썰어 무침으로 드시거나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황태밥을 해 드세요. 씹을수록 근육이 차오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황태 한 조각씩 드신 지 6개월 만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전에 3층까지 올라가려면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단숨에 올라갈 수 있다며 환하게 웃으셨죠. 황태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돼지 안심입니다. 선생님,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잖아요. 걱정 마세요. 돼지 안심은 지방 함량이 닭가슴살만큼이나 적습니다. 하지만 맛은 훨씬 부드럽고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 B1은 소고기에 10배나 들어있죠. 비타민 B1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있어도 기운이 없는 이유는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인데, 돼지 안심은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과 연료인 비타민 B1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구워 드시면 질겨지니 된장 한 스푼 풀고 푸석하지 않게 수육으로 삶으세요. 결대로 찢어지는 안심은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안심을 삶을 때 생강 한쪽과 대파 한 뿌리를 함께 넣으시면 누린내도 없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삶은 안심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다가 하루에 서너 점씩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초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훌륭합니다. 마지막은 국민생선 고등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세포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근육이 잘 안 생기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만성염증이죠.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단백질 영양분이 다리 근육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단백질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까지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만점입니다. 일주일에 딱 2번만 드세요. 구이도 좋지만 물을 듬뿍 넣고 조림으로 드시면 소화 효소가 보완되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등어 조림할 때는 물을 두툼하게 썰어서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 조리하세요. 무가 생선의 기름기를 흡수하면서도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조림 국물까지 밥에 비벼 드시면 영양 손실 없이 모두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재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내 몸에 집어넣느냐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단백질도 소화되지 못하고 배출되면 그것은 근육이 아니라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조리법이 곧 의학적 처방입니다. 첫 번째, 고기는 무조건 삶으세요. 치아가 약하고 위산 분비가 줄어든 시니어에게 풀에 직접 구운 고기는 근육보다 독이 되기 쉽습니다. 고온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은 오히려 몸속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돼지 안심을 요리할 때 반드시 저온 조리를 기억하세요. 물에 삶는 수육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물을 큼직하게 썰어 함께 넣으세요.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80% 이상 줄여줍니다. 안심을 삶은 뒤 결대로 가늘게 찢어 장조림처럼 만들어 두시면 매 끼니 조금씩 꺼내 드시기 가장 좋은 근육 보약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요일에 일주일치를 한 번에 삶아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간편하게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끼에 몰아먹기는 금물입니다. 오늘 고기 먹었으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에 왕창 먹으면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나갑니다. 근육을 저축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복잡한 저울질은 필요 없습니다. 내 손바닥 크기만 기억하세요. 매 끼니 본인의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의 단백질 황태 무침 한 접시, 안심수육 3점, 고등어 한 토막을 밥상에 올리시는 겁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굶주린 근육이 가장 간절하게 단백질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근육에게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백질의 짝꿍을 찾으세요.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근육 세포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황태나 고등어를 드실 때 잡곡밥을 꼭 곁들이세요.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야 단백질이 근육 속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또한 고등어의 비타민 D와 궁합이 좋은 햇볕쬐기를 병행하시면 먹은 단백질이 뼈와 근육에 달라붙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집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서 햇볕을 쬐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식재료 이야기였겠지만 저에게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탱할 마지막 생명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근육을 잃는 것은 방치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아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네요. 그 서글픈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늘어진 다리는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바쁘게 사느라 정작 당신의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미안함을 스스로에게 갚아줄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황태 한 조각, 돼지 안심 한 점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육은 노후의 가장 정직한 연금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성을 들여 키운 근육은 절대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육이 붙으면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허리가 펴집니다. 허리가 펴지면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고 시선이 위를 향하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100세 시대에 세계 일주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1년 뒤 공항 출국장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 대신 오늘 내 다리에 근육 한 칸을 저축했다는 뿌듯함으로 잠자리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불꽃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한 번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혹시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몸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제 자부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잊지 마시고 내일 마트 가실 때 꼭 황태와 안심, 고등어를 챙기세요. 여러분의 탄탄한 종아리가 100세까지 세계 곳곳에 흙을 밟게 될 그날을 저 윤성호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소중한 단백질을 내 몸에 더 안전하게 흡수시키는 신장 건강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